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이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혼다 슈퍼커브 슈퍼커브가 아닌 헌터커브 1리터 실주행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보통 정속 주행으로 몸무게 60kg 되는 남성분들이 또는 여성분들이 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을 계속 이렇게 돌아요. 원통으로 되어 있는 스킷 같은 도로를 계속 돕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커에서는 대부분 다 연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써야 되고 산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만 잡다한 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얼만큼 나오는지 요게 궁금해서 새 차를 깠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부산에 사시는 정 누구누구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 차를 가져가 와가지고 먼저 타셔야 되는데 유씨 먼저 타보라고 권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타서 집으로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이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네, 시동이 안 걸려요. 안 걸려. 1리터 연비를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휘발유 1리터를 딱 정확하게 요 눈금이 있거든요. 1리터 눈금. 요 1리터 눈금이 딱 있어요. 카메라로 잘 안 보일 겁니다. 제만 볼게요. 딱 1리터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헌터커브는 과연 몇 킬로 넣을까? 이게 MXX하고 같은 엔진인데 미션 자체가 얘들은 4단이기 때문에 연비도 다르게 넣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60 정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얼마 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혹시 헌터커브 프로모션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대카드 36개월 무이자를 합니다. 만약에 헌터커브를 구입을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현대카드 무이자 36개월을 하니까 구입하시면 좋겠죠. 현대카드 또는 네이버 로카 18개월 무이자가 됩니다. 네이버 로카는 네이버에서 제휴되는 롯데카드거든요. 18개월 무이자가 되는데 아니 현대카드는 36개월 해주고 네이버는 왜 18개월? 18개월은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42만원 상당의 지넷 S1 2채널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드립니다. 자, 공부 끝나고요.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종류들은 이렇게 엔진이 밑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엔진들은 예열을 조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겨울철에 특히 많이 춥잖아요. 예열을 보통 1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안에 수분이 많거든요. 수분이 엔진 오일이랑 믹싱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00km 정도 탔는데 왜 엔진 오일 색깔이 커피 색깔이지? 믹스 커피 색깔로 엔진 오일이 녹으면 습기가 엔진 오일 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수분을 날리기 주기 위해서 예열을 좀 해놓고 다니는 게 그 수분이 엔진 오일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자주 교환해 주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보통 1000km 이상 타시는 분들은 겨울철 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예열을 해주시고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막 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헌터커브 리뷰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찍을 겸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1리터 연비는 46km, 1리터에 46km 나왔고 이제 혼다에서 제공하는 1리터 연비는 60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다 지형에 따라 다르고 또 몸무게에 따라 다르고 사람 타는 스타일대로 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탔을 때에는 46km가 나왔다. 일단 제가 사는 지역도 산도 많고 외곽이라서 외곽이라고 하면 좋은 말로 외곽이고 촌이죠. 촌에서 타다 보니까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신호등이 많은 데서는 더 안 나오지 않을까. 정속 주행하고 그러면 잘 나오겠죠. 저는 근데 제가 타는 스타일대로 막 탔습니다. 사실 혼다 이런 커브류들을 연비 테스트를 하면 정말 나갈 때 큰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연비가 되게 좋기 때문에 한 50km 이상 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혼다 메이커의 특성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오토바이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혼다 걸 타면서. 또 나쁘게 말하면 빨리 질려요. 타면서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졸음이 올 정도로 지루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헌터커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슈퍼커브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내 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20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이 차를 타는 내도록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탔어요. 그리고 이것도 쉽게 결론을 내자면 200만원 가치 합니다.
충분히 한다고 생각드는 게 출력을 비교해보면 슈퍼커브가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보면 포지션 자체가 다르거든요. 얘는 약간 높고 슈퍼커브는 낮은데 높은 데서 봐서 속도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속도감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큰 거는 뭐 만약에 속도 100km를 내고 간다고 하면 슈퍼커브는 완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완전 내중내 하면서 가요. 엔진에서도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최극강을 달리면서 막 가거든요. 근데 헌터커브는 그게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15cc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헌터커브는 쭉 짜면서 나가고 얘는 그냥 느긋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 야, 이게 15cc 차인데 이런 느낌이 날까? 그리고 진동이 거의 없어요. 계기판에 RPM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걸 보면서 가면 되는데 두 개 다 RPM 표시가 없으니까 어차피 손의 진동이라든지 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짜면서 나가면 이 친구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승차감은 앞쇼바가 좀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갔을 때 충격 흡수는 이 애들이 더 좋았어요. 중턱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지나갔을 때 맨홀이라든지 이렇게 불규칙한 도로를 지나갔을 때도 천천히 갔을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간다고 하면 빠르게 갈 때는 차가 팍 튀는 느낌. 그런 것들은 두 개 다 비슷했어요. 비교를 하자면 일단 시트고가 높습니다. 핸들이 위치가 이 네이키드 타는 느낌이라서 편안했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키 크신 분들은 뒤로 이렇게 해도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슈퍼커브랑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잡히는 거는 다 비슷한데 얘가 뒤에가 디스크라서 더 잘 잡힌다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패드에 마찰력으로 브레이크가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마찰력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열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드럼식 브레이크들은 열이 빨리 안 나가요. 근데 반면에 디스크 브레이크는 열이 빨리 나가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긴 거하고 똑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다, 한번 이렇게 시승 나가고 이래야 하면 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헌터커브는 저한테 그런 것들을 또 깨게 해줬어요. 타고 나가고 싶다, 조만간에 이것도 한 개 사지 않을까 싶어요. 1인용 텐트 싣고 그렇게 여행용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도심에서도 타지만은 출퇴근하고 나서 주말에 여행 가고 싶다, 혼자 막 뭐 낚시하고 싶든지 아니면 캠핑하고 싶다고 하면 모터 캠핑으로는 정말 제일 좋은, 옛날 모델로 치면 PS250도 있잖아요. PS250 자체도 지금 모터 캠핑이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그거를 대체해서는 헌터커브가 그런 용도로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속 타면서 이게 슈퍼커브에 비해서 200만 원의 가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속 탔거든요. 타면서 한 10km 정도 딱 타니까 그냥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올 초까지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피까지 붙이가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많이 하고 나서 지금은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게 조금 소각된 상태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열광을 했는지 사실 이렇게 좀 오래 타보면서 느꼈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한 대 사서 캠핑 장비 이런 거 해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 한 명씩 꼬시가지고 같이 여행 다니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이 참 바뀌면 안 되는데 그래도 슈퍼커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자기한테 맞는 거 사면 됩니다. 방금 이 모든 이야기는 내하고밖에 비교를 못해요. 슈퍼커브랑 헌터커브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타봤을 때는 2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한다. 요게 팩트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슈퍼커브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사람들 다 개인마다의 취향이다 보니까 뭐 한번 타봐라 했을 때 뭐 다 커브가 비슷비슷하지. 그래서 그냥 동네 한 바퀴 정도만 이때까지 돌아봤어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 사시는 정모모 씨가 한번 타보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1리터 연비 테스트 하면서 이놈 200만 원 같이 안 하면 까야지, 요거도 약간 있었습니다. 왜? 같은 커브에 15cc 차이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비싸도 되는 거야, 혼다 이게 뭐라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먹은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 선택은 어차피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탔을 때는 이렇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에 맞게 낚시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고 장거리 가는 거 좋아하고 하면 헌터커브, 나는 도심에서만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탈 거야 하면 슈퍼커브, 이렇게 보시면 되네. 그리고 금액적으로 부담 간다고 하면 슈퍼커브 가셔야죠. 헌터커브는 200만 원 더 비싸네. 근데 가치를 따지자고 하면 저는 충분한 가치는 있다. 저도 뭐 저렴하면 벌써 샀겠죠. 저도 사실 부담 가는데, 그래서 저도 부담 가기 때문에 36개월로 쪼개서 무이자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